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올해 수시 원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원서 접수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이유는 저 이쌤이 지금 실제로 상담을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도 어떤 부분에 지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화를 시켰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지금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들이 몇몇의 학교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학교들도 올해의 경우는 많은데 그래도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원서를 어느 정도 잡으면서 대부분 지금 시기에 보통 학교장 추천 이제 원서를 넣었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아마 내일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8월 28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교들이 지금 내일부터 학교장 추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준비를 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뭐 교과 전형도 쓰겠지만 학종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기획을 해놓고 또는 어느 정도는 완료를 시킨 학생들도 존재할 거예요. 자, 근데 저 이쌤은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자기소개서가 중요할까요? 솔직히 저 이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본인 입시에서 자소서가 들어가는데 이 자소서를 못 쓰는 학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자소서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입시에 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진짜 수십 번을 첨삭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수십 번 첨삭을 했을 때 부모님들도 첨삭을 해주시고 또는 학원 선생님 그리고 적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첨삭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된 이 자소서가 이상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는 이미 상향평준화가 돼 있고 이 상향평준화 속에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생활기록부와 이 생활기록부 속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 이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 이쌤이 이렇게 학생들 컨설팅을 진행하고 원서 배치를 시킬 때 이러한 성적 분석과 생활기록부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대학에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좀 일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합격을 많이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소서는 엉망으로만 쓰지는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소서는 뭐 변별력을 어차피 거기서 크게 가져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큼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100점짜리 자소서를 만든다? 네, 100점짜리 자소서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으로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빨리 만들어주시고 사실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해 주시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건 말씀드리고 자, 그럼 다시 자소서로 돌아와서 이게 흥분을 하다 보니까 저 이쌤이 오늘 기획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뒷이야기까지 해버렸네요. 자, 돌아와서 자, 일단 전년도 합격 자소서를 막 지금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라든지 뭐 멘토들한테 뭐 자소서를 이렇게 합격한 걸 얻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쓰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전년도 합격 자소서로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물론 불합격하진 않았겠죠.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근데 이 합격한 자소서가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교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학생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우수했고 학교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소서가 좀 별로였다는 거죠.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가 학종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좀 별로인 자소서는 네, 합격 자소서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합격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랑 성적은 분석도 안 한 채 이 자소서만으로 이 사람이 합격을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자소서구나. 이게 100점짜리 자소서구나. 그래서 그 자소서를 보고 방향성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사람의 자소서는요, 생활기록부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보조적인 장치로 그 사람이 자소서를 가져갔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의 생기부를 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 자소서만 보고 내가 그 방향대로 써버리면 일단 글도 예쁘게 안 나올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자소서를 쓸 때 있어서 문제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년도 합격 자소서를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소재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을 텐데, 솔직히 저 이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마 이 얘기하면 지금 자소서를 전문으로 쓰는 선생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디스하실 텐데,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상관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 소재 안 중요합니다. 왜? 이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대학한테 어필하고 싶은지, 어떠한 부분을 내가 좀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지가 사실은 자소서에서가 중요한 포인트지, 내가 소재를 정말 뭐 논문급 소재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뭐 정말 심화 과정에 관련된 그런 전문화된 소재를 가져온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쓰고 끝내주셔야 되고요. 소재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생기부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일반적인 소재도 상관없으니까 가져오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과 능력과 대학에 어떤 것을 어필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쓴다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면 그건 자소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기부가 별로고 여러분들 성적이 별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사실 이 앞부분의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그냥 요약만 말씀드리면, 자소서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대한 이 자소서 쓰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줄인 다음에 그 줄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수능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 내 내신 등급 컨디션으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이 교과 전형을 뭐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쓴 학생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위권 학교를 쓴 친구들의 경우는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지금 발표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뭐 한 40%에서 60% 정도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최저도 못 맞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지금부터는요,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는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원서가 9월 중순에 쓸 텐데 이 원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원서를 쓰고 나면 괜히 사람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붙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능 공부를 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막 자소서를 쓴다, 뭐 면접 준비를 한다,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수능 공부하시면서 최저 맞출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시 배치를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시에서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정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수능 공부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좀 요약해 보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자기소개서 빨리 쓰고 완료시키셔야 됩니다. 이 100점짜리 자소서 만들려고 하면 절대 원서 기간 동안 완료시킬 수 없어요. 그냥 합격할 정도의 컨디션만 만드시면 됩니다. 합격하는 자소서는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시에서 끝을 내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부터는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상황들로만 수능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수능 최저라는 거는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 수능 최저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가장 최악일 때 수능을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수능 최저여야 됩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